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석탄의 수요는 감소하였다고 할 때 석유와 자동차, 석유와 석탄과의 관계는 각각 무엇인가? 가격을 보고한다, 연관제의 가격을 보고한다, 소득, 취향을 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관제의 가격이 있었습니다. 연관제에는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죠. 그때 이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석탄의 수요는 감소한다. 결국 석유 가격 하락으로 자동차의 수요 증가, 석탄 수요 감소를 일으킬 때 석유와 자동차, 석유와 석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석유와 자동차는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죠? 보완제 관계고 석유 대신 석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석탄 대신 석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화를 구분하는 용어와 수요 곡선 위에서의 변화냐 또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냐 그것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보통제와 기펜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통제라는 것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그려지는 재화를 보통제라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펜제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가격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펜제는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문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체제가 있습니다. 라면하고 우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면의 가격이 낮아지면 하락하게 되면 라면을 더 먹게 되니까 우동 가격이 변화하지 않으려도 우동을 찾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동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라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라면을 적게 먹고 우동 가격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우동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동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관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것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대체제는 적게 쓰게 되고 이 본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완제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양파와 곁들여 먹게 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돼지고기 먹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파 시장에서는 가격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양파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돼지고기를 더 많이 찾게 되고 양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화가 대체제냐 보완제냐일 때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대체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감소한다면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또 많이들 이제 혼돈하시는데 소득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타나면 이거 정상적인 수요 곡선이구나. 보통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지 않고 정상적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상제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소득과 관련 있을 때만 정상제냐 열등제냐만을 쓰고 그 모양이 옳고 그르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열등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는 보통제냐 기펜제냐,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이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냐. 또 연관제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의 증감에 의해서 대체제냐, 보완제냐, 또 소득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제냐, 열등제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